뉴스에서 평균 소득이 올랐다고 난리인데 당신 통장은 왜 그대로일까요? 2025년 12월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 평균 소득이 연 7,427만 원이래요. 월로 따지면 61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 10명 중에 월 6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부분은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극소수 부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거든요. 평균이라는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당신은 나만 못 사나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대한민국 가구 절반 이상이 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오늘은 이 황당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과 평균이 어떻게 당신을 속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술집에 5명이 앉아 있습니다. 4명은 월급쟁이로 각각 월 300만 원씩 벌고 1명은 건물주로 월 5천만 원을 법니다. 이 5명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1220만 원이 나와요. 그럼 뉴스에서 이 술집 손님들 평균 소득 1220만 원이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4명의 월급쟁이는 우리가 평균보다 한참 못 사는구나 라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정상이에요. 건물주 1명이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극소수 고소득층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고 당신은 그 숫자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괜찮은 숫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숫자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 중위소득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를 보정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중위값은 약 4,276만 원입니다. 평균 7,427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월로 환산하면 356만 원 정도예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 집이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평균과 중위 사이에 무려 3,105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소득 분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충격이 더 큽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 7,338만 원이에요. 이들의 소득은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평균 5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에 그쳤어요.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무려 11배가 넘습니다. 상위층은 하위층보다 11배 이상 버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지표를 보면 2023년 5.72배였는데 2024년에는 5.78배로 늘어났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겁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제자리거나 조금씩 나아지는 정도예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중간층은 어떨까요? 중간 소득층의 증가율을 보면 1.8%밖에 안 됩니다.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낮아요. 중간층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이 받고 부자들은 자산으로 돈을 벌고 중간에 끼인 사람들만 세금 내고 물가에 쪼들리는 거죠. 연령대별로 보면 세대 간 격차도 극명합니다. 50대 가구주의 소득 증가율이 5.9%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도 4.6%로 높아요. 반면 30대 이하 젊은 가구주는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이미 자산도 있고 경력도 쌓여서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는 취업도 힘들고 월급도 적은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연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가 전체의 23.9%나 됩니다. 거의 4가구 중 1가구가 1억 이상 번다는 건데 주변을 보면 체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40대에서 50대 가구주들 중에서 1억 이상 버는 비율이 각각 33.6%,
36.6%거든요. 이 연령대에 고소득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 성공한 자영업자들이죠. 산업별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 593만 원을 버는데 중소기업은 298만 원이에요.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월 753만 원을 벌고 반면 숙박 음식점업은 181만 원에 불과해요.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0이면 완전 평등이고 1이면 완전 불평등이에요. 2023년 0.323이었던 지니계수가 2024년에는 0.325로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된 거예요.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정부가 아무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보면 상황은 더 암울해집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자산도 하위 20%에 속하는 비율이 9.4%로 늘어났어요. 반대로 소득 상위 20% 가구 중에서 자산도 상위 20%에 속하는 비율은 54.0%입니다. 소득도 많고 자산도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소득도 적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의 대물림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정부는 평균 소득이라는 숫자를 계속 발표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평균이 높아 보이는 게 좋거든요. 경제가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은 그 성장의 과실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평균이 오른 건 상위 몇 퍼센트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그런 거지. 중하위층 소득은 거의 제자리예요. 임금 근로자 통계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2023년 임금 근로 일자리의 평균 소득은 월 363만 원이었는데 중위 소득은 218만 원이었어요. 평균과 중위 사이에 8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2018년에는 이 격차가 77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85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고소득자 몇 명이 평균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더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1년 내내 일한 근로자 중에서 상위 0.1%의 평균 연봉이 11억 3,769만 원이에요. 월 9,48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중위소득자가 월에 27만 원 버는 걸 감안하면 스쫄띠 배가 넘는 거죠. 상위 0.1%는 전체 근로자의 1000분의 1인데 이들이 평균을 엄청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제 평균 소득 7,427만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상인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구가 이보다 훨씬 적게 벌고 있어요. 절반 이상은 중위소득 4,276만 원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상위로 갈수록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맞벌이로 월 630만 원을 버는 30대 부부가 있어요. 연봉으로 치면 7,560만 원으로 평균보다 많죠. 그런데 이 부부는 전혀 여유롭지 않습니다. 서울 변두리 전세 5억의 대출 이자가 월 150만 원이고 어린이집비와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해요. 평균 이상 버는데도 여유가 없는 이유는 집값과 물가 때문입니다. 명목 소득은 높아도 실질 구매력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부는 뉴스에서 평균 소득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대요. 우리가 평균인데 왜 이렇게 빡빡한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통계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평균 소득 7,427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가구 소득을 더해서 가구 수로 나누면 그 숫자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가 대다수 국민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중위소득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런 왜곡이 왜 위험하냐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정책을 만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돼요. 평균 소득이 7,400만 원인데 당신은 5천만 원 버니까
지원 대상 아닙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버는 가구는 중위소득보다 훨씬 많이 버는 상위 계층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복지 정책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이런 식으로요.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계를 볼 때 평균만 보지 말고 중위값과 분위별 분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평균 소득 뉴스를 보면 중위소득은 얼마지? 라고 찾아보세요. 그래야 내가 소득 분포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평균과 비교하지 마세요. 극소수 부자들이 왜곡시킨 숫자일 뿐이에요. 같은 연령대, 같은 직종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소득 증가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해요. 월 500만 원 벌어도 600만 원 쓰면 빚쟁이고 월 300만 원 벌어도 절약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평균 소득만 발표하지 말고 중위소득과 소득 분포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평균 소득이 올랐습니다라고만 하면 대다수 국민은 소외감을 느껴요. 상위 20%는 4.4% 증가, 중간층은 1.8% 증가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문제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제자리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소득 7,427만 원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대다수 국민이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 극소수 상위층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나의 소득으로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통계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평균 뒤에는 극심한 불평등이 숨어 있고 그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평균 소득이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중하위층 삶이 나아지는지를 봐야 해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거든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중위값과 분포를 보는 현명한 국민이 됩시다.